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54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 마인드 골프에게 네이버에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요. 네이버 서비스 중에 네이버 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그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마인드 골프의 글을 골프 스포츠 섹션에 이제 골프 쪽으로 해서 추천 컨텐츠로 이렇게 올리고 싶다고 네이버 서비스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마인드 골프가 한때 다녔던 회사이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이제 또 개편을 하면서 마인드 골프의 글이 좋다고 판단하셔서 그랬는지 지난번 sbs골프.com에 이어서 좀 큰 그 포탈에서 이제 그런 연락이 온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마인드 골프는 컬럼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요. 일부 어떤 회사에는 사보에 마인드 골프 글이 나가기도 하고, 골프 게임을 하는 그런 회사에 마인드 골프의 글이 또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이름이 있고 좀 큰 회사 중에는 현재 이제 sbs골프.com에 매주 금요일 날 골프 관련 뉴스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항상 글이 나가고 있고요. 요번 이제 네이버 미라는 서비스 이제 개편하면 마인드 골프 글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인드 골프의 간단한 소식이었고요. 지난주 이제 LPGA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대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LPGA 대회가 있었는데 박인비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고요. 최나연 선수가 원래 이제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역전을 당해서 최나연 선수가 2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두 선수가 다 1, 2위를 한 대회가 된 LPGA 대회였고요. LPGA 대회를 항상 보면 한국 선수가 최소한 3, 4명, 두세 명 정도 꼭 있는 것 같고요. 보통 많으면 5명, 6명까지도 탑 10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올 초에 좀 우승이 별로 없다가 이제 좀 우승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고요. 한국 KLPG 이벤트가 있었고요. 대회가 있었는데, 요번 마인드 골프가 카페에서 골프 이벤트를 하잖아요.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PGA나 남자 대회 위주로 대회를 이벤트를 했었는데, 한 분께서 회원님 한 분께서 KLPGA 대회를 한번 이벤트로 해보자고 해서 이제 KLPGA 대회를 했었고요.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회를 했었는데 윤스라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죠. 허윤경 선수가 3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치면서 이제 마이너스 4언더파로 이제 윤스라 선수와 공동 이제 선두로 이제 끝났고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이제 윤스라 선수가 버디를 하고 허인경 선수가 이제 보기를 하면서 윤스라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페 이벤트에서 이번 대회 또 우승자 맞추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요번에 이제 걸었던 선물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카페 이벤트가 올해 지난번까지 이제 7회를 했거든요. 7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2번 우승한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 이벤트도 이제 다승 경쟁 차원도 또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이렇게 묶어서 또 카페 이벤트 다승왕에게는 마인드 골프가 따로 이렇게 상품을 주든지 그런 거 좀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주 많은 카페 회원이 지금 한 이제 300명 거의 다 돼가는데요. 294명이거든요.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입하시는 속도가 좀 늘었고요.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계속 팟캐스트를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정도로 마인드 골프가 매번 이렇게 광고성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한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와 재미를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 이벤트에 보통 이제 참석을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보통 참석을 하시는데요. 벌써 이벤트 7번에
두 명이 두 번 우승을 하신 참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우승자, 예상 우승자를.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또 다승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그 지난주에 유독 그 많이 최근에 이제 카페도 그렇고 페이스북, 트위터도 조금씩 이제 더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그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에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연을 좀 남겨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이런저런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리뷰를 남겨주신 분도 있고 뭐 재밌는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오늘 걸리더라도 일단은 다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그 카페에 올라온 그 사연 글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재미라기보다는 어떤 분이 그 마인드 골프라는 그 글자 5개로 오행시를 어떤 분이 이제 한번 적어 올렸더니 또 몇 분이 또 그걸 따라서 이제 자기도 한번 지어보겠다고 해서 올려준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닭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행시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글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홀로작업님이세요. 아이디 홀로작업님인데 그 하나씩 이제 해볼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네요. 인내심을 갖고 연습을 해봐도 안 되었죠.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네요. 골프 중에 으뜸 골프, 마인드 골프에서 프로 골퍼가 부럽지 않네요. 제게는 마인드 골프가 있으니까요. 들어주시는 분들 이거 뭐 자기 자랑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그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 자체가 자기 자랑인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인드 골프에 글을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어떤 일 때문에 카페에 들어간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겨워서 그랬는지 이런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마인드 골프를 이렇게 칭찬하는 글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말을 좀 더듬거나 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아래 이제 댓글로 희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그 마인드 골프의 마주치는 눈길 속에 깊이 있는 인생이 담겨 있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음표수만큼 많은 골마다 자리 잡았을 그의 인생 에피소드는 프로페셔널한 그리하여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으리라. 좀 글을 좀 쓰실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마인드 골프 쭉 읽고서 이렇게 딱 무슨 뜻이지? 하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요. 마인드 골프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드보르작의 얘기를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희솜님 그 오행시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광교지기님께서 또 마인드 골프로 오행시를 만들었는데요. 마징가 제트의 강력한 드라이버, 인조인간의 정교한 아이언, 더러운 해저드와 벙커 넘기기는 어프로치, 골골골 굴러서 홀인하는 골프한다면 부하하하 마인드 골프랑 내기에서 돈 따야지. 결론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마인드 골프랑 내기에서 돈 따야겠다라는 그 광교지기님의 그 글이기도 했네요. 그 하여간 그 마인드 골프를 이렇게 생각해서 마인드 골프라는 그 글로 이렇게 오행시까지 지어주셔서 고맙고요. 언제 한번 이 오행시 관련해서 한번 이벤트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소개시켜줬던 그 광교지기님께서 그 카페 홍보차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제목이 이 카페가 좋은 점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골프 배우면서 관련 책 4권 사서 3권 읽었어요. 한 권은 어디로 갔는지 젤로 비싼 놈인데 없어져서 못 읽고 있어요. 골프는 과학이다. 고덕호 프로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터넷 탐험 그 골신 카페에 가입했으나 거의 눈팅만 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데 기술적인 거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분이 또 안신혜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안신혜 팬카페도 가입하고 얘를 팬이시라고. 언제고 갤러리에 가서 응원하고 사인 받고 기를 주고 받아서 나는 드라이버 슬라이스 잡고 심프로는 다시 우승컵 껴안을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주신 내용이 뭐냐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통해 블로그에 처음 갔으나 참 편안하고 쉬자고 하는 내게 잘 안 맞는 블로그. 이분이 연습량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좀 편히 그리고 또 즐겁게 골프 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잘 안 맞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고요. 그러다 생긴 카페. 회원이 100명이 채 안 됐을 때 가입하고 골프 기술 외적인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 혹여 드라이버 300m 날리는 신공이나 어프로치 10cm 이내로 붙이는 신기술, 원퍼트의 기술을 얻고자 하는 회원님이라면 실망했을 터. 이 카페는 골프 못 쳐도 못 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나만 그런가?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마인드 골프가 카페를 만든 그런 취지와 굉장히 좀 맞는, 부합하는 그런 피드백이라서 너무 고맙고요. 네, 마인드 골프는 그 팟캐스트하고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기술적인 내용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기술적인 내용은 마인드 골프 말고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인드 골프가 또 그런 기술적인 거를 이 오디오 위주로 하는 팟캐스트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정답이 없는 그 골프 스윙에 대해서 어떤 한 방향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해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요. 지난번 그 한국 방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혹시 그 뭐 하여튼 그 마인드 골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이런 자리를 했을 때 그런 자리를 통해서는 마인드 골프가 원포인트 레슨이든 그냥 별도의 레슨 또는 그 골프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런 그 오디오 팟캐스트를 통해서 기술 얘기하는 거는 자칫 그 사람마다 그런 체형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잘못된 설명이 또 그분에게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잘 맞지만 오히려 안 맞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팟캐스트 블로그 카페에서는 골프 외적인 골프 상식 그리고 또 룰 그리고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이제 골프를 하면서 느꼈던 마인드 컨트롤하고 골프의 전략 그리고 골프를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과 같이 즐겨서 잘 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마인드 골프가 골프에 대한 철학이 명확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인드 골프와 골프를 치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는 게 마인드 골프의 철학이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 항상 녹음하는 맨 말미에 항상 배려하는 골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그러한 그 골프 외적인 것들을 잘 챙기고 기본적으로 뭐 골프도 잘 쳐야 되겠지만 그런 주변적인 지식도 좀 많이 알아야 그분의 이제 그 골프 스윙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빛을 발하고 좀 더 골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 스윙만 휘두르고 스코어만 잘 내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소셜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채워주고 같이 얘기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광교직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회원님들도 이제 그렇게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즐겨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인드 골프가 따로 이렇게 그 시간을 좀 비우더라도 카페가 알아서들 다들 서로 이렇게 얘기도 잘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 좋고요. 올라오는 이제 글도 좀 너무 많아져서 일일이 다 읽는데도 또 이렇게 그 답변 달아드리고 또 코멘트하고 또 마인드 골프 또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도 좀 이제 갈수록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마인드 골프가 뭐 좋아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좋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셜 레슨이라고 해서요. 그 회원님들이 자신의 그런 그 스윙을 그, 그 카페에 올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마인드 골프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이제 그 스윙을 보고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거기서 이제 비슷한 공통적인 내용들은 여러 명이 얘기한 것 중에 공통된 내용은 그분에게 분명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 어떤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좀 더 많이 또 잘 치는 그런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서로가 경험했던 그런 정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적질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같이 자신의 스윙을 이렇게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좀 그런 자신의 스윙을 좀 잘 올리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자신의 스윙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스윙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라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고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또 사람이 보는 그런 그
그 관점은 또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경험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카페에 오셔서 같이 활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그 피드백을 남겨준 분이 이제 두 분 계신데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 쪽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심의창님께서 글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특히 저 같은 비기너 골퍼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손가락 통증으로 이제는 등과 왼쪽 옆구리 통증이 심합니다. 언제쯤 이런 신체 통증 없이 마음껏 연습할 시기가 올까요? 팟캐스트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방송 들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계속 애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팟캐스트 주제가 약간 그런 이런 아픈 그 연습하는 중에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그리고 이런 그 아픔 없이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써놓은 그 블로그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심희창님 그 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제를 좀 정한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최근에 들어서 뭐 마인드골프와 얘기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뭐 카페 뭐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아프시다는 분이 좀 있긴 해요. 마인드골프 최근에 한번 손가락을 좀 다쳤긴 한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아마도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답변 드리지 않고요. 하여간 그 심희창님 그 밖에서 잘 듣고 계시고 이런 피드백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마인드골프도 이런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계속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김성진님 그 쪽지 주셨는데요. 다음 주 미국 그 넉스빌이군요. 넉스빌 테네시 주에 가시는데요. 그쪽으로 출장 가는데 숙소를 일부러 골프장 근처로 잡았어요. 라운딩 예약이 2명부터 가능해서 예약하긴 했는데 혼자 라운딩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8홀에 33달러니까 두 사람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해도 꼭 플레이하고 싶네요. 그리고 마인드 골프님 팟캐스트 들으면서 아침에 백라인 도는 게 정말 부러웠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초창기부터 꾸준히 듣고 있는데 저처럼 조용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님 힘내시고 좋은 내용의 방송, 블로그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그 김성진님 그 혹시 쪽지로 주셨는데 마인드 골프가 이걸 얘기하는 바람에 혹시 회사에서 골프장 근처로 숙소를 잡았다라는 걸 아시고 혼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괜히 소개를 해드렸나? 그래도 뭐 일 열심히 출장 다 하시고 나서 뭐 골프 치시는 거야. 괜찮겠죠? 혹시 엄격한 회사라면 그 마인드 골프 때문에 회사를 이제 안 좋은 일 당하시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연락하세요. 마인드 골프가 뭐 도와줄 건 없을 것 같고 같이 골프라도 쳐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미국 골프장은 그 혼자 그 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 김성진님한테도 그 답을 드렸는데 보통 싱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 81타 이내로 치는 싱글이 아니고요. 혼자 치는 거를 이제 싱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정확히 싱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싱글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에서는 독신, 혼자 사는 사람을 싱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히 이제 영어로 표현하려면 이제 싱글 디짓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단자릿수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싱글 디짓 핸디캡퍼라고 하죠. 싱글 디짓 핸디캡퍼라고 하든지 싱글 디짓 그 플레이어 인 골프, 앳 골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싱글 골퍼, 싱글 핸디캡 골퍼이고요. 그 싱글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 혼자서 가서도 플레이 되는데요. 그 테네시주에서는 뭐 2명이 꼭 최소한 2명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골프장 가서 체크인 그 돈을 낼 때 체크인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인 할 때 사실은 혼자 왔는데 2명이 된다고 해서 2명 예약했다고 얘기하시고 혼자 플레이 한다고 해도 아마도
한 사람 비용만 낼 거예요. 마인드 골프에는 캘리포니아에는 그렇거든요. 그냥 혼자, 특히 이제 혼자 갈 경우에는 보통 그날 당일날 그냥 가서 쳐도 될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3명 오거나 뭐 2명 오거나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뭐 설령 꼭 2명 이상이 해야 돼서 뭐 33불 곱하기 2, 66불을 내서 플레이 하신다고 해도 한국에 비해서는 싸실 테니까 아마도 그럴 일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플레이 꼭 하시고 그 팟캐스트에서 들으셨던 아침 백라인 치시고 이제 그 출장 가신 일을 하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나름 재밌습니다. 아침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또 우리 가급적이면 전동 카트를 타지 마시고 거기 이렇게 풀카트도 빌려주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카트도 빌려주니까 뭐 한국 그 골프백은 주로 이렇게 메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고 그런 양쪽을 다 이렇게 멜 수 있는 그런 백이 아닐 테니까 그 한 5불 정도 될 거예요. 5불, 6불 정도 되는 그 돈 내시고 그 끌고 다니는 그 카트를 가지고 이제 한 나인홀을 아침에 새벽에 걸어 보시는 것도 아마 한국에서 해보지 못할 그런 경험이 되실 테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그 김성진님처럼 혹시 한국에서 미국이나 또는 이제 다른 나라, 동남아도 그렇고 뭐 인도 뭐 웬만한 이제 그런 골프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 혹시 출장을 가시게 되면 뭐 골프 좋아하시면 이렇게 이제 골프장을 미리 좀 알아보시고 시간을 좀 내셔서 다른 나라의 그런 골프 문화 또 골프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골프 여행을 패키지로 해서 가는 것도 또 뭐 재밌을 수 있겠지만 실제 그 나라에서 원래 치는 그런 골프 스타일로 예약도 하고 돈도 내고 이렇게 또 현지인들하고 물론 이제 현지인과 이제 말이 통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뭐 잘 쳤으면 뭐 굿샷, 굿볼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뭐, 뭐 그런 정도는 우리 그냥 일반 골프 칠 때도 영어로 다 하잖아요. 나이스 인, 뭐 나이스 아웃 뭐 그런 거 다 하니까 그 얘기 뭐 외국 사람 당연히 영어 못한다라는 것도 그 나라 언어를 못한다는 건 당연히 아실 테니까 그래서 골프를 진짜 좋아하시면 각 나라의 골프 문화를 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트위터 투더리 그 아이디가 미호1019신데요. 그 마인드 골프님 덕분에 요새 스윙이 간결해짐. 근데 가끔 멘탈 붕괴. 열혈 애청자입니다. 후배들한테도 팟캐스트 전파 중임. 이렇게 쓰셨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특별히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해드리지 않는데 스윙이 간결이셨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 스코어가 좀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분도 그 팟캐스트 듣다 보니까 스윙이 간결해졌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다. 스윙은 그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단 간결하고 심플하게 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하되 간단하게 그런 임팩트 순간에 집중해서 그렇게 치는 게 골프는 또 몸에 그런 그 무리도 주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좋고요. 그 트위터 투더리님처럼 혹시 주변에 마인드골프 팟캐스트 아직 듣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뭐 들을만 하다고 얘기하시고 팟캐스트 전파도 좀 해주세요. 예, 트위터 투더리님 글 남겨주셔도 고맙고요. 그리고 많이 전파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그 이름 박정훈님 트위터 박정훈님 아이디는 77449696 무슨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자님 열정 대단하십니다. 첫 회부터 차근차근 듣고 있어요. 네, 이제 최근에 듣고 계신 분 중에 뭐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스타일은 두 가지신 것 같아요. 뭐 마인드 골프는 어떤 다른 팟캐스트를 듣게 되면 맨 처음에 에피소드부터 이제 가급적이면 챙겨서 들으려고 하고요. 뭐 어떤 분은 가장 최근 거부터 듣는데 뭐 어떤 팟캐스트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그 트렌디하다 그러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쓸모없다기보다는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뭐 뉴스 같은 게 사실 그렇잖아요. 뉴스가 한 몇 달 전 거를 들어봐도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인드골 팟캐스트는 뭐 시간과 상관없이 물론 이제 팟캐스트 인트로 쪽에 그 이제 녹음할 당시 근처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라든지
골프 대회 또는 마인드 골프의 신상 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골프 컨텐츠 자체가 어떤 시간의 그런 그 흐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골라서 들으셔도 괜찮고 밑에서부터 첫 회부터 0샷부터 지금 녹음하고 있는 54번째 샷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듣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몰아서 들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글을 리뷰를 남기고 싶은데 이거를 다 듣고서 남기시려고 그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다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리뷰 남기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그냥 리뷰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하실 얘기 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정우님 트위터 아이디 박정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이제 몇 분이 또 그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그 인트로에 얘기했듯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단지 소개하는 게 아니고 또 골프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최소한 아직까지는 마인드골프 팟캐스트를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다음 달 되면 1년이 되는데 그 팟캐스트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된 것의 가장 큰 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 어떤 질문을 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마인드 골프가 어떤 팟캐스트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인지는 마인드 골프가 알고 있는데 통계를 그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진짜 이거를 유의미하게 들으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분들이 꽤 큰 힘을 그래도 누군가에겐 최소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 어떤 그 팟캐스트의 어떤 소재 또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11월 15일인가가 마인드골프가 처음으로 팟캐스트 녹음했던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좀 지겹더라도 뭐 마인드골프는 지겹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좀 빨리 본론 얘기하지 왜 이렇게 인트로가 길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앞으로 돌려 들으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페 아이디 노호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골프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된 비기너입니다. 비기너 분이 많으세요. 지난 9월 말에 첫 라운딩 가서 118개 나왔고요. 아직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게 너무 많네요. 방송 검색 중 우연히 마인드골프님의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밀린 샷들 이제 다 들었고요. 카페는 밀린 샷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 가입하게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인드골프 방금 전에 얘기 드렸죠. 이렇게 쭉 다 들으시고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노호님은 최근에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 마인드골프 팟캐스트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인드골프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호님. 그리고 카페 인도 방갈로르라는 아이디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인도에 계신 분이세요. 요즘 마인드골프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국가가 꽤 많은데요. 뭐 카페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입하시면서 뭐 사막 신구루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고 뭐 필리핀, 뭐 인도, 중국, 일본, 뭐 미국, 캐나다, 남미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있는 그런 글로벌한 팟캐스트와 카페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인도 방갈루라는 그분이 이제 아이폰을 이용한 초고속 동영상 촬영법이라는 앱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최근에 그 마인드골프 팟캐스트 그 카페에 소셜 레슨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그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일반 그 카메라로 하면 고속 촬영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폰을 이용해 가지고 고속 촬영할 수 있는 앱이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앱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셨는데요. 혹시 어떤 다른 분들도 자신의 스윙을 그 아이폰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 중에 뭐 안드로이드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데 아이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그 고속 촬영 비슷하게 이렇게 끊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좀 한번 사서 보니까 무료는 아니에요. 99센트거든요. 0.99달러인데 앱 이름이 슬로우모예요. SLOWMO. 아마 슬로우 모션의 좀 앞부분을 자른 슬로우모인데요. 이분이 쓰시기로는 특징이 약 8배속까지 느리게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아이폰으로 찍은 뒤에 앱을 이용해서 배속을 조절해 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앱을 이용해서 이제 느린 배속을 미리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앱을 통해서 촬영하는 방법이죠. 보통은 아마 1번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그냥 편하게 막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속을 조정해서 저장하는 게 아마 사용상에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마인드 골프는 고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앱을 써보진 않았고요. 혹시 그냥 저렴한 비용에 자신의 스윙을 좀 아이폰으로 보고 싶으시다는 분은 이 앱 이름 슬로우모 SLOWMO 이것을 받아보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리신 걸 봤는데 나름 성능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 권장해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 써주신 내용이 뭐냐면 마인드 골프님 괜찮다면 제 이름 팟캐스트에 방송 좀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팟캐스트에 얘기해달라고 하신 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마인드 골프 이미 벌써 얘기했고 뭐 아이디까지 얘기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아이디는 그 별명은 인도 방갈로르가 아마 지역 이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아이디는 그 TOEIC 950 님이십니다. 네, 인도 방갈로르님 마인드 골프가 그 이름 얘기해 드렸고요. 그 나중에 그 카페에 글 남기신 것처럼 그 제가 마인드 골프가 인도에 가게 되면 라운드 해주셔야 합니다. 뭐 그거를 뭐 그 뭐죠 그 빌미로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뭐 하여간 그 마인드 골프는 사실은 나중에 그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으신 그 회원분들 또는 팬들이 있어서 나중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최소한 한두 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가서 뭐 만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뭐 골프 치는데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인도 방갈로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써니 FY SUNNY FY 이분도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분인데요. 토론토에 사는 유용선이라고 합니다. 카페지기님의 좋은 칼럼 읽어보려고 회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 카페 소개로 보니까 그 캐나다에서 투어 프로를 하셨던 분이신지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마인드 팟캐스트에 가입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써주셨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인드 골프가 그 캐나다의 모 회사 사보에 컬럼을 좀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이름을 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분이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써니 FY님, 유영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디 사람님 팟캐스트로 먼저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잔잔한 목소리에 음악 프로처럼 느껴졌는데 들을수록 집중하며 듣게 되는 재미가 느껴지네요. 청각으로 마인드를 열고서 이제는 시각적으로도 도움을 얻고자 들어왔습니다. 카페 들어오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 마인드 골프를 이렇게 그 자정이나 이렇게 저녁 때 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처럼 그 느낌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혼자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그런 톤인데 실제 마인드 골프는 약간 그 장난기도 많고요. 실제 사람들하고 많이 있을 때는 좀 이거보다는 훨씬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지난번 한국 출장 가서도 그 회원님들 만나봤을 때 그 약간은 좀 의외다. 외모가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그 날씬하고 아주 마르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몇 번 들었습니다.
뭐 목소리만 듣고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여간 혹시 나중에 또 마인드 골프가 한국에 또 출장이나 다른 일로 가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마인드 골프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인트로가 여태까지 마인드 골프가 54번째 샷까지 녹음하는 중에 가장 긴 인트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인드 골프가 혹시 더 앞으로도 이렇게 인트로가 좀 많이 길 것 같으면 조금은 좀 서머리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제 54번째 샷을 듣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오늘 인트로 얘기한 내용 중에 그 페이스북 쪽지로 주신 심의창님께서 왼쪽 옆구리 통증이 좀 있으시다고 골프를 치시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서 착안을 해서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써놓았던 컬럼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땐 골프를 잠시 쉬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 컬럼을 쓰던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레슨하던 친구가 레슨하던 분, 뭐 저보다는 좀 어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레슨하던 녀석이 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레슨을 이제 한동안 못 받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이 아이언을 치는 거 보면 공을 친 다음에 잔디가 굉장히 많이 날아가잖아요. 보통 디봇이라고 하거든요. 디봇. 그래서 잔디를 파고 나서 이렇게 땅에 생기는 자국을 디봇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I-V-V TV 할 때 V-O-T 그래서 디봇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도 이제 중계를 보다 보면 와 저렇게 한번 디봇을 한번 날려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봇 날리는 게 이제 좋아 보였는지 그거를 이제 연습하려고 좀 했나 봅니다. 원래 아이언은 뭐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아이언은 클럽이 어떤 뭐 땅이나 매트를 최저점으로 보자면 클럽이 최저점에 오기 전에 공을 먼저 임팩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점인 땅 또는 이제 잔디 또는 이제 뭐 연습할 때 매트를 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궤도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다운 블로우. 뭐 다르게는 이제 디센딩 블로우라고 내려가면서 반대로 이제 어센딩 블로우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는 게 실제 아이언에 지난 팟캐스트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언에 줄이 거져 있는 그루브라고 하는 그루브에 좀 더 공이 많이 스핀이 걸려서 백스핀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치는 게 일반적인 아이언의 표준적인 스윙이죠. 왜냐하면 아이언은 세컨샷이나 뭐 서드샷이나 이제 그린을 공략하면서 그린에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이제 공을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스핀을 많이 줘서 런을 덜 발생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마추어 골퍼는 뭐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스핀이 걸도록 정확히 임팩트 되는 경우보다는 공이 이제 스핀이 많이 먹지 않고 또는 이제 거의 스핀이 없이 그냥 날아가게 돼서 그린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굴러가는 런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캐리 자체를 아이언 같은 경우는 거리로 보고요. 왜냐하면 그린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 자리에 쓰는 거니까 캐리 자체가 거리인데 뭐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뭐 런까지 합쳐서 이렇게 거리를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선수들이야 그렇게 디봇을 잘 만드는 뭐 디센딩 블로우 또는 다운 블로우로 이렇게 잘 치지만 아마추어 골퍼는 이보다는 이제 쓰러치는 형태, 뭐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쓰러친다고 하죠. 쓰러치는 형태가 되거나 또 선수와는 반대로 더핑샷이라고 하는데 DUFF 뒷땅을 쳐서 이렇게 두껍게 치는 마치 그래서 이제 공을 먼저 맞는 게 아니고 땅을 먼저 치고 그 다음 흙이 날아가고 그 다음 공이 맞는 그런 경우가 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언샷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 공을 먼저 맞히고 디봇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치는 게 있는데 뭐 많은 뭐 아마추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 이게 로망이 되는 아이언샷에는 약간 로망처럼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샷을 그 레슨 받는 분이 시도해 보려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찍어 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히는 뭐 찍어 친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틀렸다기보다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마인드 골프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언이 도끼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찍어 치겠습니까? 이게 그 찍어 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90도로 이렇게 도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대각선으로 찍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나무를 찍을 때는 그렇게 서 있는 나무를 찍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찍어친다라는 그런 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근처에 그 마인드 골프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뭐 한국은 그런 골프장이 아직 많지 않은데 그 매트가 아닌 잔디를 깔아놓은 연습장이 있어요. 예전에 그 최경 선수가 뭐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최경 선수가 미국에 처음 그 진출을 해서 처음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 그 연습장이 있잖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공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쌓놓잖아요. 그 공들이 또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보통 그렇거든요. 새 공, 일반 연습공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공을 이제 치려고 이제 갔는데 그냥 잔디인 거죠. 그래서 이 잔디를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서 처음에 이제 잔디 안 나게 이렇게 공만 이렇게 맞히는 스윙 연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잔디가 너무나도 뭐 거의 그림같이 이렇게 빤빤하게 이쁘게 잘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외국 선수가 오더니 거기에 있는 잔디를 진짜 와 저래도 되나 정도로 이제 심하게 날렸다고 하는 거 보고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렇게 쳤다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의. 근데 그 마인드 골프가 있는 그 이 캘리포니아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잔디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연습장 일반 매트로 하는 연습장보다는 보통 2배 정도 가격을 하지만 그래도 그 잔디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그 연습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친구가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150개 가량의 공을 이제 열심히 그 소위 얘기하는 찍어치기로 이제 쳤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상체와 겨드랑이에 아픈 증상이 한동안 있어가지고 그 레슨을 받으러 오지 못했다고 했던 거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뒷땅이나 이렇게 그거를 좀 굉장히 좀 심하게 치게 되면 자신의 그 오른쪽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보면 오른손 팔꿈치가 자신의 그런 허리가 아니라 옆구리 또는 이제 갈비뼈 쪽을 이렇게 그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너무 심하게 쳤기 때문에 클럽은 빠지지 않고 관성에 의해서 그 팔꿈치만 자신의 몸을 이렇게 힘을 가하는 그런 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 이제 뭐 엘보가 오기도 하고 이제 손목을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다친 거죠. 그래서 숨을 쉴 때나 이제 웃을 때 가끔 콕 찌르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마 금이 갔든지 간에 뭐 약간 이렇게 부러진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도 이제 또 골프 너무 치고 싶잖아요. 뭐 골프 이게 아프다고 이게 딱 그 클럽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닌 그 마약 같은 그 중독성이 강한 그런 운동이란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또 연습도 또 혼자 하고 또 라운드도 또 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자세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원래 이렇게 그 레슨 하던 그런 자세가 아닌 다른 자세로 이제 스윙이 좀 많이 바뀐 거를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를 썼던 건데요. 그 골프라는 운동이 그 평상시에 보통 이제 잘 하지 않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립 자체를 그냥 편하게 잡으면 겨드랑이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그립이지만 실제 그립을 잡을 땐 두 손을 약간은 좀 이렇게 위에서 감싸지듯이 이렇게 잡고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듯이 또 이렇게 그립뿐만 아니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보통 스윙을 할 때도 보면 상체 턴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상체 턴을 안 하면
좀 이렇게 팔로 치면 좀 편하긴 한데 실제 스윙의 일관성이나 뭐 어떠한 그 몸의 꼬임으로 생기는 그러한 좀 탄성력 같은 걸 좀 많이 사용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백스윙을 했을 때 그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 어깨가 약간 좀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그런 느낌 정도로 좀 팔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골프가 이제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잘 하지 않는 그런 동작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좀 더 이제 극복을 해서 이제 자신이 좀 그런 상황에 좀 그, 그러한 약간의 불편한 것이 조금 이제 편하게 되는 상황이 돼야, 연습을 통해서 상황이 돼야 이제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프라는 게 뭐 몸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평상시에도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좀 아프거나 이게 좀 이렇게 어딘가 좀 불편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피하게 되려는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또는 이제 라운드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라운드 할 때는 주로 뭐 날씨가 춥거나 뭐 한국 같은 겨울 또는 이제 새벽 라운드 할 때 이제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연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 운동 또는 워밍업 또는 스트레치 같은 거 좀 충분히 안 하고 할 때 또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할 때 또는 스윙 자체가 본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좀 과한 스윙을 할 때 이러한 이상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갈비뼈를 다친다든지 또는 이제 손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또는 허리에 통증이 온다든지 그런 뭐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손가락을 너무 이제 그립을 꽉 잡아서 그 방아쇠 수지라는 그런 손가락의 통증, 관절염 같은 건가 하여튼 그런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최근 인디애나에 사시는 한 트위터 또 카페 회원분은 너무도 많이 이제 스윙을 좀 하셔서 그랬는지 어깨가 50견처럼 좀 아프시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몸을 좀 많이 비틀어서 이 골프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하잖아요. 비대칭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칭성을 몸이 잃을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영이나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대칭 운동이지만 이 골프라는 거는 한쪽으로만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연습이나 라운드를 하게 되면 그 인간의 몸이란 게 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조금 덜 아픈 방향으로 그 어떤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발에 어떠한 발이 그 지면을 딛는 게 좀 불편하면 아무래도 오른쪽 그 발을 더 많이 힘을 그쪽에도 오른쪽에 더 많이 힘을 실어서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뭔가 몸을 쓰려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원래 골프 스윙, 다시 말해서 그 자세에서 조금 벗어난 그 몸이 편한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골프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골프 스윙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것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좀 오래 지속이 되면 뭐 연습 또는 운동을 이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원래 스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스윙 또는 자세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좀 다쳐서 한쪽으로 또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좀 어떠한 근력이 발달하고 또 다른 한쪽은 또 그에 비해서 근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너무 한쪽에 편중된 그런 형태의 스윙이나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마인드 골프도 지난번에 그 왼쪽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을 좀 다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거의 2달 동안 제대로 된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 하고 싶죠. 사무실에 언제든지 골프를 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뭐 가급적이면 참습니다. 라운드는 지금 서서히 시작을 했는데 그 연습 같은 경우 왜 안 하냐면 연습은 또 집중적으로 여러 개를 많이 쳐야 되잖아요. 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치진 않잖아요. 퍼팅을 제외하면 그렇게 뭐 많은 횟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연속으로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운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연습은 뭐 100개, 200개를 똑같은 자세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지금도 한 거의 2달째
그 연습을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걸어서 72호를 쳤던 시기가 8월 15일이니까 딱 2달 됐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연습을 과하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제대로 잡지 않고 이렇게 그립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형태의 스윙이 돼버리면 나중에 다 나았을 때 원래 스윙대로 못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변화된 자세가 이제 만약에 어떠한 그런 자세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뭐 근육이 또 그런 쪽으로 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나쁜 자세가 오히려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그런 습관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뭐 억울하게도 뭐 우리의 몸은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그 습관이나 자세는 굉장히 빨리 몸에 이제 습관이 들잖아요. 정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약간 삐뚤거나 뭐 엉덩이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하거나 아니면 누워서 하거나 뭐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서 하거나 그런 자세는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워낙 그 중독성이 강한 운동이라서 뭐 다른 운동이 이렇게 뭐 아프다고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 같은 걸 하는데 뭐 어깨가 아프다면 그 수영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모르겠어요. 마인드 골프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수영이라는 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중독성이 강한 운동인 게 이제 골프라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골프를 좀 어느 정도 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마다하고 클럽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심정은 마인드 골프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아까 그 소개를 시켜줬던 그 50견이 있다라는 그분도 여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스윙을 계속하는 연습을 하는 거로 이제 트위터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뭐 요즘은 마지막 최근에 들었던 트위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어요. 모든 자세의 문제, 특히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슬라이스나 뭐 심한 훅이 좀 많이 나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의 원인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서 이제 좀 자중하시겠다는 그 멘션을 봤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연습을 해서 극복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이 원상태로 만드는 게 더 맞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은 잘하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골프라는 거는 뭐 지금 젊었을 때 잠깐 치고 말 운동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 거의 클럽을 들 힘이 없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제 골프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건강하고 즐거운 골프를 위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요 한두 달,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몸을 쉬게 해서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참을성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마인드 골프가 있는 캘리포니아 1년 365일 다 골프 치시기 때문에 좀 더 참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한국이나 좀 추운 지방 쪽에 계신 분, 겨울이 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면 또 못 치니까 또 조급해서 또 치시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래도 더 그 다음 연도 뭐 봄이나 그런 때 또 잘 치시려면 그런 것도 또 이제 한번 참아주시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은 좀 가볍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겨울에 좀 충분히 쉬셔서 몸을 만드시는 것도, 정상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니면 또는 뭐 조금 좀 하시고 싶다면 뭐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어프로치 샷 연습, 어프로치는 뭐 굉장히 작은 샷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평상시에 절대적으로 연습량이 좀 부족한 퍼팅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골프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 텐데요.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거를 또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좀 좋게 되는 게 좀 좋겠고, 무리하지 않는 스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신 그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한번 본인이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이든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보는 진단을 해서 본인의 스윙이 과한지 좀 몸에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다시 나으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연습을 하신다면 또는 라운드를 하신다면 또 그 증세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객관화된 그런 사람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스윙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무리하지 않는 스윙을 하셔서 다치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죠. 지금 아프고 계신 부분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마치 마인드 골프가 의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최근 들어서 좀 가장 길게 그 팟캐스트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항상 그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마인드 골프는 이 마지막 엔딩 하기 전에 마인드 골프에 대한 또 관리하는 페이지들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블로그는 mindgolf.net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얘기했던 그 블로그의 내용은 mindgolf.net 들어오셔서 그 골프 컬럼에 가보시면 32번째 그 주제로 써놨고요. 제목은 몸에 이상이 있을 땐 골프를 잠시 쉬세요 라고 해놨고요. 그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보시려면 facebook.com/mindgolf 또는 트위터 mindgolfer mindgolfer 거기서 통해서 이제 마인드골프의 팬이 되시거나 또는 팔로워가 되셔서 마인드골프와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시종일관 많이 얘기했던 그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또는 마인드골프 카페라고 그냥 검색 엔진에 그렇게 검색하셔도 금방 나올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번 제 55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